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산 경마장 소속의 경마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경기가 취소됐었는데요. 그런데 마사회가 그 경기를 재개하겠다고 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사회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경마장 앞 문기수가 숨진 당일 취소됐던 경마를 마사회가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는 상황.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집단은 사람 잡아먹는 악마의 집단처럼 여겨집니다. 문기수가 숨진 당일 부산 경마장에서는 모두 11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마 상금은 10억 원가량. 이 상금을 경마 관계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80%가량이 마주에게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마에 따른 막권 수익 등을 얻게 됩니다. 마사회와 마주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 하루의 경주 손실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투전판으로 경마장을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유족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마사회 규정상 기상 악화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이른바 보전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마사회 측은 연간 경마 계획이 고지됐었고 말 관계자 상금 지급, 경기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보전 경기를 취소해달라는 유족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수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경주가 이제 경마를 안 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 가지고 보전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꼭 해라는 말은 없잖아요. 유족 항의 7시간 만에 마사회 부산 경남본부는 보전 경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수 사망 이후 마사회는 기수들의 심리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선 갑질과 근로조건 개선 등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2년 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겨울철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이 같은 업소에 대해 불시에 기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저희 현지호 기자도 동행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무려 29명이 숨지면서 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로 남았습니다. 당시 비상구가 창고로 쓰이는 등 대피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다중이용업소는 350여 곳. 긴급 대피로 확보와 비상구 개방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화기와 비상조명 등 소방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폐쇄, 훼손, 장애물 적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모두 98건. 이 중 3분의 1가량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실내 활동 인구가 늘면서 전기와 가스 시설 사용이 증가해 화재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 탓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있어 상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일 가는 게 아니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 그러면 이제 대피 자체가 어려운 거죠.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불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안전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찍부터 가장 경쟁이 뜨거운 지역구가 바로 남구입니다.
현재 남구 갑과 을로 나뉜 지역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출마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역 시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의회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남구 갑 선거구에만 2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회복하고자 부산 남구 시민들과 함께 나서고 싶습니다. 남구와 부산을 위해 30여 년 공직에서 쌓은 경륜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남구 을에도 현역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와 부산 시민을 위해 쓰여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쓰여지겠다는 말씀과 남구 갑 김정은 의원과 남구 을 박재호 의원이 버티는 남구에는 벌써 6명의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던지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패스트트랙으로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지가 가장 큰 변수인데 김정은 의원의 불출마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오은택 시의원이 의원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4석으로 줄게 돼 교섭단체 자격도 상실될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열릴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몫이 될 전망입니다. 총선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남구를 비롯한 부산의 다른 지역구도 선거전이 본격화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혹시 짬을 내서 수업을 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에 워낙 많은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 수업 지도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학부모님이시래요. 지원쌤 전화 받으세요. 저 통화 중이에요. 제가 전화 드린다고 메모 좀 받아주세요. 잡무에 시달리는 학교 선생님의 상황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런 교직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들이 가중되어서 본래 하려고 했던 교육 활동에 조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 업무는 물론 각종 연수와 동아리 활동에 이 모든 업무가 전산 시스템으로 진행되면서 본업인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하지만 젊으신 분들도 에듀파인이나 계약하는 걸 실제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통합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학교 지원 서비스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 관련 업무가 4개 마당 20여 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감사 편지 발송, 연수 신청 등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업무가 200여 개 사례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선생님의 수업과 교육 활동 이외의 업무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고충을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그 취지가 가장 크고요. 선생님의 역할과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교육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부산 지역도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나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부산에서도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의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2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에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시세의 80%까지,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의 75%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수석 전문위원 출신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후임에 또다시 여당 수석 전문위원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석이 된 경제부시장에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신임 경제부시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를 거친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과 여당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 보좌관 후임으로는 장형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11시 15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보관된 자전거 위에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주차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해 소화기로 긴급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져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동해남부선 일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던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넘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6명과 부딪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6명은 대부분 70대 고령의 여성으로 발목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넘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이 오늘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치기획단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1국 3팀 14명 규모로 꾸려지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 직원이 파견됩니다.